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이번 회차는 특이하게도 그 A매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UEFA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뭐 보자면 뭐 피파 랭킹은 뭐 숫자일 뿐이고 벌써 첫 라운드에서 피파 랭킹을 역전해서 승리를 거둔 팀들도 있죠. 이탈리아와 독일, 그다음에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약간 빅매치들도 이번 대상 경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그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요. 뭐 아르메니아는 피파 랭킹 92위로 유럽에 좀 약체죠. 최근에는 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월드컵 예선에서도 조 4위로 탈락했죠. 아일랜드는 피파 랭킹 47위로 주로 EPL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아쉽게 조 3위로 탈락했는데 수비 밸런스와 이 경기 운영 능력은 뛰어났는데 결국 골을 넣어줄 해결사의 부재로 최근에 대표팀 성적이 좀 부진했죠. 상위 리그인 EPL에서 경험을 쌓은 젊은 유망주들이 많은 만큼 이 경기력은 준수한데 이 해결사 부재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월드컵 예선에서 주로 전형적인 4-4-2 전술을 펼쳤는데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고 이 공격진의 리더 이 마키타리안이 노세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바르세간의 플레이도 위협적인 편인데 다만 이 수비 라인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죠. 그 아일랜드는 주로 3-4-2-1 형태의 전형을 사용하면서 좌우 윙어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만 측면에서의 전개까지는 좋은데 최전방의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력이 저조하죠. 수비 밸런스와 운영 능력이 뛰어난 만큼 아일랜드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이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두 팀이 앞선 두 차례 유로 예선 맞대결에서 아일랜드가 모두 이겼어요. 이번 경기가 네이션스리그 두 팀의 첫 경기인 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아일랜드의 승리가 좀 확실시되네요. 아르메니아는 최근에 마지막 그 노르웨이, 홀란드의 노르웨이에게 평가전에서 9대0으로 패하기도 할 정도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헝가리와 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좀 익숙한 팀들이죠. 헝가리는 피파 랭킹 40위로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조 4위로 떨어졌는데 유럽에서 이 중위권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스위스 바셀에서 활약 중인 아담 설러이가 노장임에도 아직 주축 공격수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올라 중심의 쓰리백도 안정적이죠. 잉글랜드는 뭐 피파 랭킹 5위로 전통의 강호고 뭐 월드컵 예선에서 8승 2무 무패로 본선을 확정을 지었죠. 세계 최정상급의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죠. 헝가리는 주로 3-4-4 형태의 전술을 구사하고 잉글랜드는 4-2-3-1 형태를 사용을 하죠.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잉글랜드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최전방에 케인이 위치할 거고 이 선에서는 뭐 포든, 마운트, 뭐 스털링 아니면 그랄리시 이런 화려한 공세를 펼칠 겁니다. 다만 두 팀은 월드컵 예선 맞대결에서 헝가리 원정에서는 잉글랜드가 4대0 완승을 거뒀지만 잉글랜드 홈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전력 차이를 인정하고 헝가리가 4-4-2로 이제 전형의 변화를 주면서 두 줄 수비 형태로 수비적인 운영을 취하자 이 잉글랜드도 쉽사리 경기를 가져오지 못했었죠. 이번 경기 역시 잉글랜드의 우세가 확실시 되지만 헝가리가 무조건 수비적으로 나서긴 할 겁니다. 잉글랜드가 한번 당했던 수비 전술에 또 당하지는 않겠죠. 이거 확실한 그 발이 빠르고 침투 플레이가 좋은 뭐 스털링이나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통해서 잉글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헝가리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핀란드와 보스니아 경기인데요. 핀란드는 피파 랭킹 57위 월드컵 예선에서 안타깝게 이 우크라이나에 밀리며 조 3위로 탈락을 했죠. 월드컵과 유로 본선에 아직 한 차례도 출전하지 못한 나라기도 합니다. 익숙한 선수로는 그 노리치의 원투 푸키가 핀란드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죠. 보스니아는 피파 랭킹 59위로 핀란드와 같은 D조였지만 조 4위로 월드컵엔 탈락을 했죠. 보스니아는 아직 건재한 에든 제커가 올 시즌 3월달에 이제 대표팀에 다시 복귀도 했고 베시타스 소속의 미랄렌 파니치의 중원 경기 운영 능력도 굉장히 좋죠. 핀란드는 주로 5-3-2 형태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둔 뒤 푸키와 이 포얀팔로를 앞세운 역습을 선호합니다. 이 우측면에서 로빈 로드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죠. 보스니아는 주로 3-5-2 전술을 활용을 했지만 제코의 노세화로 인해 확실히 공격력이 급감한 모습을 보여요. 강팀들을 상대로도 이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공격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죠. 두 팀은 앞선 월드컵 예선 이 두 차례 맞대결에서 핀란드가 홈에서 2대1로 비겼고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두 경기 모두 경기 운영이나 경기 내용 모든 면에서는 보스니아가 앞섰어요. 근데 핀란드의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면서 보스니아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죠. 라인을 올리다 역습에 오히려 무너지는 케이스의 반복이었습니다. 보스니아가 앞서 핀란드의 카운트에 당할 만큼 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는 확실히 대비하면서 뒷공간을 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보스니아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이긴 한데 이 핀란드의 역습 한 방도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를 깔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는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리투아니아는 피파 랭킹 138위로 유럽 변방의 약체죠. 룩셈부르크 역시 피파 랭킹 94위고 월드컵은 당연히 두 팀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히 유럽 강호들에 비해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아직 월드컵과 유로 본선 경험이 없는 팀들이죠. 리투아니아는 소련 연방에서 나온 후 축구에서는 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원체 뭐 농구 인기가 높은 나라라고 하네요. 룩셈부르크 역시 약체로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통산 8승 10무 124패로 유일하게 100패가 넘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나마 최근 젊은 선수들이 유럽 상위 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죠. 뭐 프랑스의 트로이나 우크라이나의 디나모 등을 거쳐서 터키 2부에서 뛰고 있는 로드리게스가 이 룩셈부르크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죠. 리투아니아는 주로 4-2-3-1 형태의 전형을 선호하지만 사실상 뭐 거의 전원 수비 가담에 가까울 정도로 실제 경기에서는 수세적으로 좀 많이 내려서죠. 룩셈부르크는 뭐 4-1-4-1이나 4-4-2 등을 혼용하며 주로 포백 기반으로 나서지만 로드리게스 외에는 공격력이 아직 특출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팀은 앞선 4차례 맞대결에서 룩셈부르크가 2승 1무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2019년도 유로 예선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하위권의 전력이지만 그래도 유럽 리거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이 룩셈부르크의 전력이 한층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죠. 룩셈부르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리투아니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기인데요. 이제 좀 많이 익숙한 팀들이죠.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 6위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안타깝게도 탈락하면서 2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죠. 지난 유로 우승팀이었던 만큼 충격이 컸지만 뭐 대회 예선 기간 동안에 뭐 부상자들이 많았던 만큼 좀 어려운 시기였죠. 독일은 피파 랭킹 12위로 좀 순위가 낮지만 명성에 비해 순위가 낮긴 한데 확실히 최근 A매치에서 강한 면모를 다시 보여주고 있죠. 뭐 긴도안과 베르너, 하베르츠 이런 EPL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 밀러를 비롯한 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이탈리아는 주로 4-3-3 형태로 수비를 투톱해 하는 전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 시간 그 2일 새벽 잉글랜드 웸블리에서 치러진 아르헨티나와 이 피날리시마에서 0대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유로 우승자와 그 남미 우승자의 맞대결이었는데 그냥 0대3으로 완패를 했죠.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중인 만큼 경기력이 안정되기에는 이탈리아에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독일은 최근 4-2-3-1 형태로 주로 나서면서 루디거 중심의 탄탄한 포백, 긴도안과 밀러가 중원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최전방에는 베르너, 하베르츠 같은 침투와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를 하죠. 중원이 워낙 탄탄한 만큼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탈리아도 분명 강팀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이 경기력에서는 독일이 확실히 앞서 있죠. 중원 싸움에서 이탈리아의 수비력이 버텨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요. 몬테네그로는 피파 랭킹 70위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조 4위로 탈락했습니다. 뭐 사실상 라트비아와 지브롤터에게만 승리를 거뒀고 네덜란드와 한 차례 비긴 것이 이변이었죠. 루마니아는 피파 랭킹 48위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북마케도니아에게 밀리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죠. 수비 밸런스는 굉장히 좋았지만 득점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전형적인 4-4-2를 주로 사용하고 이 중원에서 이스라엘 테라비에서 활약 중인 양코비치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맡고 있죠. 최전방은 그 헤르타 베를린에서 활약 중인 이 요베티치가 최근 대표팀에 복귀했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었죠. 인천에서 활약 중인 무고사도 이번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루마니아는 주로 4-3-3으로 나서고 공격력이 강한 상대에게는 뭐 5-4-1 형태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칼리아리에서 활약 중인 마린이 중원에서 전체적인 경기 조율이 좋고 이 포백 수비 라인의 밸런스도 뛰어난 편이죠. 다만 루마니아는 최전방에서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이 경기는 굉장히 지루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루마니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에게는 경기를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승리를 챙겨가는 이 재주들이 있었죠. 이번 경기도 루마니아의 우세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루마니아의 저조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진의 변화를 준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는 서로 1승 2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승패가 갈릴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키프로스는 피파 랭킹 105위 최약체고 북아일랜드는 피파 랭킹 54위입니다. 키프로스는 월드컵 예선에서 당연히 탈락을 했고 북아일랜드는 스위스, 이탈리아와 한조였지만 끈끈하고 근성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8경기에서 단 7실점만 하며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공격력이 부족하며 2승밖에 챙기지 못하면서 본선 진출은 못했죠. 키프로스가 홈에서 코소보에게 0대2로 완패를 했죠. 지난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 치러진 경기에서
3-5-2 형태로 나섰지만 상대 공세에 밀리며 거의 5백 형태로 수비적으로 내려섰죠.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중거리 슈팅각을 주며 위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후반 초반 중거리 실점을 허용을 했고 역습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의 박스 안에서 펼치는 페인팅에 이 맨투맨 수비가 그냥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까지 했죠.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그리스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4-3-1-2 형태의 선발 명단을 꾸렸지만 확실히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 이 개인 화이트와 레벨이 기량이 조금 떨어졌어요. 수비적으로 웅크리다가 역습 패턴을 보여줬지만 역습 전개 과정은 좋았지만 박스 인근에서 마무리 슈팅의 정교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상대 역습 전개에 박스 앞에서 실점하고 말았죠. 북아일랜드가 그리스에게 패하긴 했지만 확실히 수비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키프로스가 북아일랜드의 수비 라인을 뚫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키프로스 수비수들의 개인기량도 좀 떨어지는 만큼 공격력이 무딘 이 북아일랜드라 할지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져갈 것 같네요. 키프로스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지브롤터와 북마케도니아 경기인데요. 지브롤터는 피파 랭킹 203위입니다. 203위. 유럽 최하위 산마리노 다음으로 약체죠. 반면 북마케도니아는 피파 랭킹 62위지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죠. 안타깝게도 이제 포르투갈의 벽에 막히며 본선 진출엔 실패했습니다. 나폴리의 윙어 이 엘마스, 그다음에 레반테의 중앙 미드필더 바르디가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고 있죠. 지브롤터가 조지아 원정에서 0대4로 크게 패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죠. 단 한 개의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빌드업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죠. 결국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 실점했고 도저히 수비적으로 내려섰음에도 버티지 못했죠. 골키퍼의 기량도 한참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우세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불가리아와 1대1로 비겼죠. 경기 초반 이 상대의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 움직임에 선제골을 내주며 흔들렸지만 상대의 이 순간적인 움직임은 센터백 라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을 못해서 쫓아가지 못했죠. 실점 후에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어갔고 후반 초반 상대 박스 안에서 리스토프스키가 수비 미스를 틈타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자 이 중원에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도 보여줬죠. 경기 막판 이 PK를 허용할 뻔했는데 핸드볼 파울로 VAR 판독 끝에 취소가 되면서 무승부로 그쳤습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죠. 이변이 일어날 변수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 지브롤터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인데요.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8위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세르비아에 밀리며 조 2위로 프로브를 거쳐서 힘겹게 본선행을 확정을 했죠. 스위스는 피파 랭킹 14위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극강의 짠물 수비 8경기 단 2실점으로 이탈리아를 2위로 밀어내고 본선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 3일 스페인 상대로 이 최전방에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안드레 실바, 그다음에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실바, 그리고 AC 밀란의 라펠 레앙을 배치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을 배치를 했죠. 근데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상대 중원 운영이 밀리면서 전반 이 공격적으로는 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습 상황에 실점을 하고 말았죠. 후반에는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고전했고 후반 중반 결국 호날두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경기 막판 게데스의 전진 패스 한 방을 칸셀로가 오버래핑 올라와서 크로스했고 이걸 대표팀에 복귀한 호르타가 동점골로 성공을 시켰죠. 스위스가 체코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이 중원에서 아스날의 자카와 이 아탈란타의 프로일러가 중심을 잡아주며 경기 운영은 좋았는데 이 미넨글레에서 활약 중인 엠볼로의 침투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10분 스로인 상황에서 이 박스 안에서 센터백들이 공을 미루다가 상대에게 흐르면서 어처구니 없이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두 센터백의 미스가 좀 많았던 경기예요. 전반 막판이 오카프의 동점골이 나오긴 했는데 상대 크로스가 이 소우의 몸에 맞는 자책골, 브룬의 자책골까지 허용을 했죠. 두 실점 모두 이 스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따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스페인 상대로 전반 고전했지만 이 후반 교체를 통해서 공격의 정교함과 속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스위스는 이 두 명의 주전 센터백 엘베디와 셰어 투 센터백의 미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경기였어요. 이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발밑 플레이가 좋은 이 포르투갈의 공격력을 스위스가 수비적으로 막아내기엔 좀 벅차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체코와 스페인의 경기인데요. 체코는 피파 랭킹 33위로 월드컵 예선 2조에서 조 3위로 프로에 진출했지만 스웨덴에게 연장에서 실점하며 탈락하고 말았죠. 스페인은 피파 랭킹 7위로 지난 시즌 네이션스리그 준우승팀이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스웨덴에게 1패를 당했지만 조 1위로 본선 직행을 했죠.
스페인은 포르투갈 상대로 4-3-3으로 이 모라타를 최전방에 세우고 중원에 이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가 나섰죠. 기대주 그 유망주인 가비도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중원 운영을 통해서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 중반 가비의 역습 전개에서 모라타의 마무리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이 가비의 번뜩이는 플레이가 공격 진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죠. 공간 침투와 역습의 속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반 막판 상대의 순간적인 패스 크로스 패턴에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코가 스위스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이겼죠. 이 상대의 중원 플레이 운영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 밀리던 경기를 전반 10분 만에 양쿠차가 상대 센터백들이 공을 미루는 판단 미스를 놓치지 않고 행운의 선제골을 기록을 했죠. 수세적으로 밀리는 경기는 계속됐지만 이 웨스팅 콤비인 수체과 쿠팔이 중원에서도 수비적으로 많이 뛰면서 버텨줬습니다. 전반 막판 이 박스 안에서 클리어 미스로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 후반 양크토이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체코가 순간적인 공격 가담이 뛰어났고 이 중원에서 중거리 슈팅도 좋았지만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스위스전에서 두 골 모두 상대 미스와 자책골, 행운이 따랐었죠. 경기력이 뛰어난 이 스페인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좀 힘겨운 전력으로 보여지네요. 체코의 패에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경기인데요. 스웨덴은 피파 랭킹 19위로 월드컵 예선 B조에서 스페인에 이어 조 2위로 프로에 진출했는데 체코를 꺾었지만 이 폴란드에게 패하며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죠.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 41위로 월드컵 예선에서 지조 3위 네덜란드와 터키에게 밀리며 아쉽게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스웨덴은 슬로베니아 상대로 4-4-2 형태로 나섰고 이삭과 이 손흥민의 파트너 클루셉스키가 투톱으로 나섰죠. 경기 초반부터 이삭의 헤딩이 골대를 맞는 등 좀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상대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침투 플레이를 펼쳤지만 이 올센 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좋았죠. 상대 침투에 고전했지만 전반 PK 한 방과 경기 막판 콜셉스키의 환상적인 개인기 역습 추가골까지 터지며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르비아 상대로 이 홀란드를 향한 날카로운 역습을 노렸죠. 이 상대 세르비아의 공세가 날카로웠던 만큼 좀 라인을 내리면서 수세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전반 중반 이 외대고르의 전진 패스, 이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죠. 이 전진 패스를 이제 오른쪽 풀백 페데르센이 오버래핑해서 크로스를 올린 걸 홀란드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외대고르의 전진 패스 한 방이 만들어낸 골이었죠. 수세적으로 몰리긴 했지만 이 포백 수비 라인이 꽤나 견고하게 잘 막아내면서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노르웨이 전체적인 전력은 떨어지지만 이 중원에서 외대고르의 운영, 그다음에 홀란드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스웨덴이 우세한 경기 내용으로 지배하겠지만 이 노르웨이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기입니다. 노르웨이 퍼백 라인과 이 키퍼의 선방 능력도 뛰어난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꽤 커 보이긴 한데 역습 한 방으로 노르웨이가 충분히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경기는 스웨덴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요. 세르비아는 피파 랭킹 25위로 월드컵 예선 A조에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조 1위로 본선 직행을 했죠. 수비 밸런스도 좋았고 공격력도 출중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슬로베니아는 피파 랭킹 65위로 월드컵 예선 H조에서 4위에 그치며 본선행이 좌절됐죠. 세르비아는 노르웨이 상대로 이 미트로비치를 최전방에 두고 이선에서 타디치와 사비치가 배치되면서 공격적인 운영에 나섰고 중원에서는 게데이와 루키치가 중심을 잘 잡아줬죠.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를 몰아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이 상대의 전지 패스 한 방 측면 크로스를 내주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이 상대 박스 안으로 몰아치면서 공격을 많이 펼쳤는데 상대 포백 라인의 견고함을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스웨덴 상대로 3-4-3으로 나서면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결정력 차이가 갈라지면서 패하고 말았죠. 측면으로 전개를 하고 이 반대 사이드에서 또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서 숫자를 늘리는 플레이를 잘 해줬는데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효과적으로 했는데 마무리 슈팅이 키퍼 선방이 많이 막히기도 했죠.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이 페널티킥을 허용을 하고 후반 몰아치다가 경기 막판 역습 한 방에 추가골까지 내주며 무너졌죠. 세르비아는 이 첫 경기에서 블라우비치가 안 나왔음에도 공격적인 운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대 키퍼 선방이 아니었다면 세르비아의 다득점 승리가 나왔을 법한 그런 경기였어요. 슬로베니아는 측면과 침투를 선호했지만 이 공격의 마무리가 좀 많이 부족했죠. 중원의 무게감에서 세르비아가 한 수 위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운영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세르비아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죠. 세르비아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코소보와 그리스의 경기인데요. 코소보는 피파 랭킹 107위, 그리스는 피파 랭킹 55위죠. 두 팀 모두 월드컵 예선에서는 B조에 속했지만 그리스는 3위, 코소보가 최하위 5위로 탈락을 했죠. 코소보가 키프로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리그1에서 활약 중인 제그로바와 베르샤가
확실히 뛰어난 기량을 보이면서 둘이 한 골씩 터뜨렸죠.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대를 밀어냈고 결국 상대 중원이 뒤로 밀리자 수세적으로 내려서자 공간이 벌어졌고 그걸 놓치지 않고 이 베리샤의 중거리 슛으로 후반 초반 베리샤가 중거리골로 선제골을 터뜨렸죠. 제고로바가 역습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현란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추가골까지 2대0 완승을 거뒀죠. 그리스는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셀틱에서 활약 중인 지아코마키스가 선발로 나섰지만 전반은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상대의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만큼 공격 전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중반 역습 상황에서 이 바카세타스의 중거리골로 결승골을 뽑아냈죠.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이 바케타스 앞세운 역습의 속도는 굉장히 뛰어나고 좋았습니다. 코스보는 확실히 상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기량이 좋긴 합니다. 다만 앞선 상대 키프로스의 전력이 너무 떨어졌었죠. 그리스 상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스는 앞서 북아일랜드의 수비적인 전술에 고전했지만 오른쪽 측면의 파괴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스의 우세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코소보도 반격의 날카로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리그 1에서 뛰고 있는 베리샤하고 이 제그로바가 확실히 기량이 좋더라고요.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코소보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불가리아와 조지와의 경기인데요. 불가리아는 피파 랭킹 73위로 월드컵 예선에서는 C조에서 4위로 탈락을 했죠. 빈곤한 득점력으로 이 북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에게 1승씩만 거뒀을 뿐이에요. 조지아는 피파 랭킹 85위로 월드컵 예선 B조에서 4위로 탈락했죠. 원체 전력이 약했던 만큼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힘을 못 썼죠. 마지막 코소보와 세계대전을 이기면서 2승을 챙겼었습니다. 불가리아가 북마케도니아와 1대1로 비겼죠. 원래 측면에서 크로스가 좋은 키릴 데스포도프가 네델보와 원투 패스를 날카롭게 주고받으면서 침투해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선제골 후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지키려고 했는데 후반 초반 이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이후에도 상대 공세에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키퍼 선방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경기 막판 94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PK가 선언됐는데 아쉽게도 VAR 판독 후에 취소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조지아가 지브롤터 상대로 홈에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홈에서 거의 일방적인 운영을 했고 슈팅을 무려 28개나 퍼부었죠. 3-5-1-1 형태의 전술로 나왔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수비 뒷공간 침투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골 또 전진 패스 플레이로 쐐기골 경기 막판 울산 소속 바코가 마무리골까지 4대0 완승을 지었죠. 불가리아가 앞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이라면 조지아의 짜임새 있는 패스 플레이에 충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가리아가 예상외로 고전할 수 있어요. 예상외로 공격 전개 속도와 패스 플레이가 뛰어난 조지아입니다. 불가리아도 이 데스포도프 앞세운 역습이 날카로운 만큼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제가 앞선 3일 치러진 경기를 봤을 때는 조지아 쪽으로 좀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불가리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29회차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의 패, 두 번째 경기는 헝가리의 패, 세 번째 경기는 핀란드의 무패, 네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승패, 일곱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의 패, 여덟 번째 경기도 지브롤터의 패, 아홉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 열 번째 경기 체코의 패, 11번째 경기는 스웨덴의 무패, 12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의 승, 13번째 경기는 코소보의 무패, 14번째 경기도 불가리아의 무패. 이상으로 저희는 29회차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